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햇살은 좋은데 여전히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 끝자락에 걸려있는 기분입니다. 요즘에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기억으로 읽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를 읽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양정희 님의 특별한 날 먹었던 음식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1948년에서 1959년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3권에 수록된 양정희 님의 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서 1959년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 양정희. 나는 1942년 제주시에서 태어나서 1964년에 결혼하여 한림리에서 살다가 1973년에 제주시 동문통 인하동으로 이사와서 이제까지 일남 이녀를 키우며 살았다. 1948년에서 1959년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을 정리해 본다. 닭죽, 삼복,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을 먹는 날이 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그날에 꼭 삼계탕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히 음력 6월 스무 날에 닭 잡아먹는 날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았다. 음력 1월에 부화한 병아리를 사다가 약 5개월을 키워 6월 중순쯤 되면 맛과 영양이 아주 좋은 중닭으로 약닭이 된다. 그래서 음력 6월 스무 날을 닭 먹는 날로 정한 것 같다. 이때쯤이면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나고 덥고 지친 몸을 보신하기 위하여 이날은 여유가 있는 집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에서도 닭죽을 끓여 먹었다. 우리 집에서는 꼭 닭 먹는 날이 아니라도 여름에는 가끔씩 닭죽을 먹었다. 집에 닭을 키우는데 몇 마리였는지 모르지만 닭장에서 달걀을 몇 개씩 꺼내왔다. 아마 대여섯 마리쯤은 된 것 같다. 요새는 닭 껍질은 안 먹지만 그때는 껍질이 지방이 많아서 제일 맛있었다. 닭을 삶아 차롱에, 바구니에 건져 놓고 그 국물에 죽을 쓰는데 차롱에 건져 놓은 삶은 닭 껍질을 몰래 벗겨 먹다가 야단을 맞을 때도 있었다. 특히 복날, 음력 6월 스무 날은 닭과 건삼, 마른 인삼, 굵은 것으로 서너 개 넣고 푹 삶아서 액이 다 빠져버린 인삼을 버리지 않고 먹었다. 삼 냄새가 참 좋았다. 밤이나 대추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약방 집이라 밤 대추 등이 항상 있었으니까 아마도 같이 넣었을 것 같다. 독세기. 집에 닭을 항상 연암은 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독세기, 계란은 항상 있었다. 그 당시 내가 기억하는 독세기 요리는 알미늄 양재기 작은 것에 독세기 두어 개, 물, 폐마농, 잔파, 참기름, 소금 등을 넣고 잘 풀어낸 후 밥솥에서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솥뚜껑을 열고 밥 위에 양재기채 올려놓고 솥뚜껑 덮고 아궁이에 불을 끄고 밥이 다 되어 뜸이 들면 찜이 되었다. 평소 그 독세기 찜은 아버지, 오빠, 남동생 밥상에만 올라가고 우리 여자들은 맛도 못 봤다. 생일날이나 몸이 아팠을 때, 운동의 날, 소풍 가는 날 등에서나 독세기 맛을 볼 수 있었다. 제사나 명절 때에는 많이 필요하므로 시장에 가서 사다가 썼다. 잔칫집에서는 삶은 달걀을 껍질 벗겨서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 두세 개 정도가 신부상에 올라갔다. 이것을 신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 부신부 등 신부방에 있는 친구들이 나누어 먹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50년 이후에는 신부상에 삶은 달걀이 더 많이 올라갔다. 중학교 1학년 어느 토요일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찾았지만 밥은 없고 고구마만 몇 개 있었다. 나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웬만하면 고구마를 안 먹었다. 그런데 찻장 속 작은 차롱 바구니에 달걀이 수북하게 있었다. 밥은 없고 고구마는 먹기 싫고 그 귀한 달걀은 많이 했으니 하나쯤 먹어도 되겠다 싶었다. 날달걀 하나를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 먹으나 두 개 먹으나 야단 한 번 맞을 것을 달걀 하나로는 고픈 배도 채우지 못하고 하여 세 개를 먹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갑자기 메스껍기 시작하더니 배가 뒤틀리고 구토를 하는데 아침에 먹었던 음식까지 모두 토해내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버지가 침을 놔주어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 날도 시원치 않아서 곤살 미음으로 하루 종일 살았다. 마침 일요일이라 학교 갈 걱정 안 한 것도 다행이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중3인 작은 언니는 아픈 것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달걀 3개나 먹어버렸다고 잘컨다리 고소하다 하며 약을 올렸던 기억이 난다. 저희 집 고양이들과 그리고 제가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가 지금 울고 보채고 있네요. 되도록이면은 어 소음이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엿.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닭엿을 고았다. 남자들은 암탉으로 여자들은 장닭으로 어떤 때는 들에서 꽁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에게 사다가 꽁엿을 만들었다. 꽁 역시 남자에게는 까투리로 여자들에게는 장기로 고아주었다. 아마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옛 어른들의 지혜인 것 같은데 요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순놈, 장딱, 장기가 남녀 모두에게 약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돼지고기로 엿을 고아서 주는데 살코기만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이 많은 살찐 고기로 만들었다. 지방 섭취가 어려울 때라 돼지 껍질, 지름 모두 먹었다. 또 익모처로 엿을 고아 생리불 순인 여자들이나 결혼 앞둔 딸들에게 먹였다. 지름밥. 식구 중에 몸이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기운이 떨어지면 기름밥을 해주었다. 지름밥은 알미늄 냄비에 곤쌀만 넣고 간대기, 풍로에서 밥을 하다가 밥이 거의 되었을 때 독세기 한 개를 까놓고 참기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밥 위에 고루 뿌려 뜸을 들인 후 먹었다. 나는 어릴 때 식구들이 생이꽝, 참새뼈라고 별명을 붙여줄 만큼 몸이 허약하여 지름밥을 자주 먹었다. 물론 아픈 상태에 따라 좁쌀 미음, 곤쌀 미음, 메밀 쌀죽 등도 먹었다. 곰밥.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할 당시 특히 제주에서는 여자들 생일은 별 관심이 없는 집이 많았다. 여유롭게 산다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 저희 고양이가 아 건반위를 걸으면서 플레이를 눌렀어요. 제가 항상 글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건반을 가볍게 두드려서 그것을 제가 인제 인트로로 쓰고 있는데요. 건반을 꺼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이 둘째 고양이 지는 건반 위에 올라가서 예쁘게 앉아 있네요.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곰밭.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할 당시 특히 제주에서는 여자들 생일은 별 관심이 없는 집이 많았다. 여유롭게 산다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딸들 생일날은 평상시에 항상 먹는 밥에 생선 미역국만 끓였다. 평상시 밥이란 아버지와 아들들, 즉 남자들은 하얀 곰밥, 쌀밥,
어머니와 딸들은 보리쌀, 좁쌀, 곤쌀, 두불콩이나 강남콩 등을 넣은 잡곡밥이었다.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꽁보리밥만도 먹을 때도 많았다. 나와 남동생은 2살 차이지만 음력 12월 25일로 생월날이 같았다. 동생 덕분에 생일날은 나도 하얀 곰밥에 쇠고기 미역국, 독세기 반찬도 먹었다. 요즘은 옥돔 생선이 쇠고기보다 더 알아주지만 옛날에는 옥돔은 그래도 약간 고급 생선이라 값이 더 나가지만 그 외 생선들은 매일 먹었기 때문에 특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한 쇠고기 미역국이 최고였다. 생일날 동생 덕에 곰밥에 쇠고기 미역국, 계란 반찬이지만 그것도 아침 한 끼뿐. 점심 저녁은 잡곡밥에 된장국이나 고등어나 갈치 등 생선조림이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한약방을 해서 그나마 당시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 3끼 모두 곰밥을 먹었다. 하지만 딸들이 완전한 곰밥을 먹는 날은 명절날 하루 3끼 모두 제삿날 제사 지내고 난 후 밤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다. 그 외 곰밥을 먹는 날은 운동회 날 점심, 소풍 가는 날 점심 도시락, 아팠을 때가 전부였다. 떡국.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정월 명절을 신정, 양력으로 지내고 음력 1월 1일은 구정에는 떡국을 끓여 아침에 조상에게 올리고 난 후 점심으로 먹었다. 요즘 떡국은 흰쌀로만 그것도 떡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으로 뽑아와 썰어 떡국을 끓이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곤쌀로 밥을 쪄서 직접 돌방아에 찧어 손으로 가래떡을 만들어 썰어 놓고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골미떡을 만들어 떡국용으로 썰어 곤쌀떡 3, 메밀떡 1 정도의 비율로 넣고 쇠고기나 꽁고기로 떡국을 끓였다. 지금 그런 떡국을 만든다면 나는 곤쌀떡은 먹지 않고 메밀 골미떡만 골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곤쌀 먹기가 쉽지 않던 그 시절에는 곤쌀 떡국만 골라 먹으려고 해서 어머니께 야단 맞기도 했다. 아, 우리 지금 첫째 고양이 수가 지금 응아를 해가지고 냄새가 나네요. 찹쌀떡. 하필 떡 이야기할 때, 네. 겨울 긴긴 한밤에 찹쌀떡 장수가 찹쌀떡 하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읊어대는 소리 탓인지 특별한 날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겨울이 되면 한두 번 정도 찹쌀떡을 만들어 먹었다. 찹쌀을 불려 시루에 찐 후 돌방아에 찧어 손을 일일이 만들었다. 냉장고는 상상도 못할 때라 오래 보관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것만 했다. 찹쌀떡을 만드는 날은 바로 꿀에 조금씩 찍어 먹었고 떡이 딱딱해지면 화롯불에 석쇠를 올려놓고 구워 먹었다. 찹쌀떡 장수가 파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맛있었다. 아마 요즘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가 계실 때 집안 형편이 넉넉했을 때의 일이다. 흐린 좁쌀 지름떡, 차돌 기름떡. 우리는 시골처럼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작인들에게 맡긴 밭에 어머니는 정정 갔었다.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나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새 좁쌀로 지름떡을 만들어 간식을 먹었다. 지름떡, 말 그대로 지름에 지지고 설탕이나 꿀을 발라 먹으니 오죽 맛이 있었을까마는 나는 좁쌀이 싫어서 잘 안 먹었다. 지금 그 좁쌀 지름떡이 있다면 찹쌀 지름떡보다 더 많이 먹을 텐데. 빵집. 초등학교 때는 빵집에 가본 일이 없다. 중학교 때 빵집에 가는 친구들이 몇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나도 한 번인가 갔던 것 같다. 오빠가 데려갔던 걸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워낙 인색하셨고 또 아들들만을 위하셨기 때문에 딸들은 용돈은 아예 바라지도 못했다. 그래도 딸들 모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었으니 감사했다. 큰언니는 교과서 값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교과서를 구입하고 아버지께 보여 확인받은 후 구입한 새 책을 헌책으로 바꾸고
남은 차익으로 용돈도 쓰고 빵집도 가곤 했다. 그 책들은 작은 언니에게서 또 나에게로 오는 사이에는 헌 책들마저 국영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지 않았다. 필요한 책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주지도 않았고 언니들만 야단 맞을 것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교과서 없이 공부하곤 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빵집에 간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다. 여름에도 지실, 감자, 강냉이, 국, 옥수수, 대축, 사탕수수 등 겨울에는 감저, 고구마, 가끔씩 떡도 해주고 범벅도 해주고 괴기엇도 해주기도 했다. 짜장면. 국민학교 때 대학생인 오빠가 나와 남동생만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흰 쌀밥이나 계란 한 개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고 짜장면 먹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의시되었던 참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았던 우리다. 네, 여기까지네요. 오늘 글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1940에서 50년대에 여유 있는 집안에서의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네, 독세기, 달걀을 그렇게 먹기가 어, 어려웠던 때였군요. 요즘은 달걀 하루에 뭐 2개씩 이렇게 삶은 달걀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침 일찍이 아니고 아침 첫 끼에 찐달걀을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제 주변에서도 첫 끼에 그렇게 드시는 분이 많으시고 사실 저 역시 네, 첫 끼에 찐달걀, 삶은 달걀을 약간 반숙으로 해서 먹습니다. 어, 물이 보글보글보글 이제 끓을 때 한 1-2분 정도 끓였을 때 불을 끄고 그 따뜻한 불로 한 4-5분 정도 더 익히면 반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인제 먹고 또 다른 걸 먹습니다. 저는 참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요. 아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쓰셨는데 아 독세기를 먹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아마 좋은 어떤 기억으로 기억에 남은 것들이 많았으리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절대적인 물질이 그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금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 이 안에서 또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이 오늘 계속 어 뭔가 어 소리를 만들어 내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